자, 20번은요, ABC에서 PC를 3대1로 내분, 세조각 한 조각 이렇게 되는 거고, D라고 하고요. 그때 값을 세타라고 두고, A, D 줬죠. 야, 개 많이 줬네? 좀 써봐야겠지? 루트 2. A, D, A씨가 2대1이래. 이씨, 어쩔 수 없다. K, 3L, L. 이렇게. 그때 A, B, D의 외접원의 넓이 A, B. 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따라서 외접원은 사인 법칙. 그런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법칙 그 공식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인 법칙은 사인 값과 마주본 편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세타 주어져 있지. 얘를 보면 돼. 사인 세타분의 2K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럼 반지름 나오겠네. 얘네랑 관련해서 얘는 이 R은 지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나는 이제 KL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코사인 세타를 줬으니까요.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니면 두 번째 선택지는 따라서 손해발. 그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 손해발 땡겨버리면 두 가지 다 보여주면 시간이 안 되겠네. 지금 교육 과정에 손해발을 낼 필요가 없어요. 사인 코사인 법칙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하면 여기에 식 작성할 수 있지. 따라서 각표야. 그럼 이쪽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랑 뭐가 반대.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하고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KL 두 개, 식도 몇 개? 두 개면 KL이 나와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자, 왼쪽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하면은 2 루트 2 3의 분의 2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따라서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여기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루트 2 L 분의 2 플러스 L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식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미수가 하나 더 남네. 하나 더 쓰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D가 루트 2다. AD 루트 2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 여기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2 루트 2 L 2 루트 2 L 섞어서 여기 3만 넘길게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9L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은 3 넘기면 6 플러스 소거 안 되네. 아쉽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미지수 두 개 지금 시간밖에 안 남았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문자로 정리는 할 수 있긴 하겠네. 한 문자로는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L만 이쪽에 넘길게. 이렇게 넘기면은 6의 제곱은 하면은 4K 제곱 넘으니까 K 제곱 이렇게 끝나고요. 2 넘으니까 뿔 4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이제 누구를 대체할지 이 식에서 누구를 대체할지를 선택을 해야 돼. 나는요 이렇게 할게요. 이 자리 바꿀게 얘네들이. 그럼 마이너스 K 제곱은 4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이거다를 식을 가지고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L 분의 하고 이 마이너스 K제곱을 내가 얘로 바꿔볼 수 있대. 그러면 L제곱 있었는데 마이너스 6L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L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K로 바꿀 거야. K로 바꿀 거야. 이따 다시 바꾸면 돼. 자, 그러면은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루트 2L 분의 5L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코사인 세타가. 사인으로 우리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이거 쓰고 이 라지 R을 하면은 코사인 세타 나와 있어요. 코사인 값을 줬구나. 고맙습니다. 그럼 넣으면 L 바로 나오겠죠? 땡큐. 이렇게 넘기면 L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길이 양수 해가지고 쓰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L 나오면 K 나와서
저기다 사인 세타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얘가 세타가 얘가 확정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세타 4 루트 2 16 빼기 2 아니면 루트 14 코사인 세타 알았으니까 이제 사인 세타는 뭐보다 뭐? 네, 이것만 이용해서 우리가 K 구한 거에다가 이용해주면 되겠죠? 푼 사람 손. 그럼 풀었는데 틀린 사람 손. 끝나고 끝나고 풀어봤어? 잘했어. 시간 부족하면 못 풀 수도 있지. 보현은 어디까지 해봤어? 코사인 법칙 쓰려다가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미수가 많은데 식도 많아서 괜찮아요. 네네. 이거는 근데 얘들아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은 내가 항상 말하는 건 애들한테 봤는데 모르겠다? 고민하면 그냥 넘기세요. 왜냐면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길이 엄청 여러 개라서 되게 오래 걸리고 막 20분, 30분 걸릴 수도 있거든. 이거 하나에 발목 잡히면 안 돼. 4점, 이거 40점짜리가 아니잖아요. 4점짜리니까 봤는데 풀 수 있을 것 같다면 시도를 해보고 안 될 것 같다? 일단 별표 치고 넘기고 다른 거 풀고 남는 시간에 푸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해보시고요. 얘는 코사인 각 표현을 쓰면 좀 좋아요. 자, 21번 같은 경우는 이 킬러 문제, 이 기납법이 킬러 유형인데 그거 좀 쉬운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이거는 기납법은 딱 정해져 있어. 너무 쉬워. 따라하세요. 수용도 그리기. 수용도 가지가 막 한 이게 15번이나 22번으로 원래 주로 나오거든. 그러면 15번이나 22번으로 나왔다? 수용도 가지가 한 10몇 개 이렇게 나왔대요. 10몇 개는 그리면 되잖아. 100몇십 개 아니잖아. 10몇 개 그리면 되잖아요. 얘는 21번이죠? 준킬러로 나와서 수용도 구조가 몇 개 안 나왔었어.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미리 한번 경험한다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요. 다음 항은 이전항의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관계식. 점화식을 줬고요. 자, 일단 A6이 2가 되게 하는 A1 구해라니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 따라서 A1 미지수로 두고 A6 구하기 하면은 A1, 2, 3, 4, 5, 6 이렇게 하는 걸 따라하세요. 정추적으로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따라서 A6으로부터 A1 구하기. 거꾸로 가는 거 역추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A6을 주고 A1 구해라? 역추적을 보통 먼저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정추적으로 가요. 그래서 나는 A6으로 시작을 할 거야. A6 수영도를 그릴 거예요. A6이 2라 그랬죠? 자, 그러면 A5는 뭐였을까를 거꾸로 추론을 하는 거야. A6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A5가 결정하는 거야. A5가 3 미만이었다고 쳐봐. A5가 3 미만이었으면 A6은 몇 하고 끝났어야 돼? 10. 근데 몇이래? 야, 이거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알게 된 사실. A5는 어땠구나? 이렇게. 나는 보통 조건들은요. 이렇게 네모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조건. 자, 그랬을 때 이 수용도를 그리는 거야. 그럼 A5는 따라하세요. A6은 5네 A요. 5로 나눠서 2가 된 거야. 원래 몇이었겠군? 10 이렇게 수용도를 타고 가면 돼. 거꾸로 역추적으로.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수용도가 가지고 막 벌어지면 이제 킬러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준킬러라 여기까지 길지 않나요? 자, A4를 추론을 해볼까요? A4, A5의 값이 10이 된 건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된 거야? A4. A4가 3보다 작아서 10 됐을 수도 있지만 따라하세요. A5는 4분의 A4. 4분의 A4. 해서 10 된 걸 수도 있잖아. 40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A4가 어땠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럼 이 40이라는 게 진짜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지 확인을 해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였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얘가 어땠을 수도 있다. A4가 3보다 작아서 뭔지 모르겠지만 작아서 10 이렇게 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A3으로 가볼게요. A3은 조금 편해. 왜냐면은 여기 두 가지 갈래로 나뉘었지? 따로따로 또 이제 추적을 하면 돼. 자, 여기서 A3이 3보다 작았다? 몇 하고 끝났어야 돼? 10. 근데 10이 아니잖아. 그럼 따라하세요. A4는 몇 분의 몇? 3분의 A3. 3으로 나눠서 몇이 됐다? 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몇이었다? 20. 이렇게 될 조건은 A3이 몇이었다면 3 이상이었다면 또 만족하죠. 120은 3 이상이니까 만족하는 거 안 되는 게 종종 모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거꾸로 뭔지 모르겠잖아.
여기서 또 수용도를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미지수를 두기. 여기 나는요, 뭐 A, 알파, K 뭐 이렇게 놓는데 A는 보통 첫 항을 A로 놓으니까 좀 그래요. K로 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놔볼게. 자, 이게요, K가 두 가지가 가능해요. A3이 만약에 3 이상이었어. 그러면 A4는 몇 분의 3분의 A3 해서 K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 몇 K? 3K였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A3이 3보다 어땠다면? 작았다면. 그럼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왜? 여기가 그러면 3보다 작았다면 뭔지 모르지만 10 하면 K가 지금 10이 아니에요? A3은 뭐보다 작을 때였어? 작을 때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걸러진 거야. 그럼 수용도가 안 나와요. 너무 좋죠? 자, 여기서 내가 K의 범위를 잡아줄게. K가 될 조건은 A4가 3보다 어떨 때였으니까? 작을 때니까 여기다가 밑에 쓸게요. K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여기 써놓고 시작할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거르고요. 이 친구 보자. A3이 3K라고 해서 K 범위 계속 제한을 걸면서 갈게. 3K가 누구 이상이다? 3 이상? 그러면 K가 몇 이상? 1 이상. 근데 얘 조건도 있었잖아. 합쳤을게요. 그럼 K는 어때야 될까요? 1 이상. 2 이상? 3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3K의 값의 범위도 써주면 좋거든? 다 쓰면서 가는 거야. 3 곱하면 되잖아. 몇 이상? 3 이상. 3K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 역추적 해봅시다. A. 여기 끝났죠? A, 1하면 끝나는 거야. 자, A 이하면 여기서 얘가 10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A3이 몇 분의 몇을 해서 A3이 된 거다? 2분의 A. 그러니까 2로 나눠서 120이 된 거다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원래 몇이었다? 240.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제 A2가 몇 이상? 3 이상. 만족하죠? 240은 3 이상이니까. 여기 수용도 끝내버려도 될까? 이때 A1은 따라서 1분의 A1. 그러면 몇이겠네? 24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만 이제 수용도 많아봤자 2개, 최대 4개밖에 안 나올 거야. 봅시다. 자, 그럼 3K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3K가 10이었을 수도 있고 2분의 A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놓으라는 거야. 이 3K는 누구보다 작다 그랬어? 누구보다 작지? 그럼 누구는 아니었던 거야. 10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A2는 어땠었구나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3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고 여기 몇 분의 몇에서 이게 된 거다? 2분의 A. 그래서 3K 된 거니까 2를 나눠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 건 몇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도 범위 제한을 시켜줄까요? 6K가 3 이상이에요. 6K가 몇 이상?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고 얘도 만족한다? 이거 그냥 고치는 분이 뭐겠죠? 이렇게 되고 6K 범위도 써볼까요? 그럼 6 곱하면 6K는 몇 이상? 6 이상. 몇 미만? 18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10이 될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A1로 갈게요. 이게 10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분의 A1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여기 수용도를 그려보자. A1이 3 이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1이 어땠을 수도 있다? 3 미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자, A1이 3보다 작았다면 그럼 몇 하고 끝내면 돼요? 3보다 작았대? 그러면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다음이 10. 그럼 얘 6K가 10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가능할까요? 네. 6K는 몇 이상? 6 이상? 18이면 10이 될 수 있어? 될 수 있네. 그럼 이러면 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몇 또는 몇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1 또는 2 이렇게. 1이어도 10, 2여도 10 이렇게 되니까 1 또는 2 값을 가질 수 있다. 이해가 되나요? 이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면 돼. 논리적으로. 대충 풀면은 틀려요. 어디선가 분명히 빠져. 자, 보자. A1이 3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A2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1분의 A. 그럼 똑같은 거야. 얘가 6K였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 6K가 몇 이상?
3 이상. 6K는 몇 이상이었어 이미? 6 이상 18 이라는 게 다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6K 값이 다 A1이 될 수 있는 거야. 6K는 지금 일단 A1은 첫 항이 무슨 수인? 자연수인이니까요. 이 범위에 해당되는 자연수 값을 6K가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최소 몇부터? 6, 7, 8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A1 값은 1, 2, 6부터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되나요? 더하면 답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수영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고 따라서 한번 그려볼까? 저거 이거 시즌 드렸어? 수영권을 가져오는데 마지막에 저거 1, 2 빼는 거. 아, 1, 2 빼먹었어? 네. 이거 모든 경우를 다 세야 돼. 이게 문제 되게 좋은 게 킬러 문제 맛보기 느낌으로 수영도 완전 간단하게 나왔죠? 수영도 끝쪽이 3개밖에 없잖아. 가지가. 보통 22번, 15번 이렇게 나오면은 수영도 가지가 좀 많아요. 엄청 많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 막 가지가 막 몇십 개 나와가지고 여기 똑같겠다 해서 왜 없지? 해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좀 까다로운 킬러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논리로 전개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유형 치고는 쉬운 문제예요. 원래 이 유형 더 어려우니까. 나는 솔직히 이 유형은 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 쓸데없이 수영도 크게 그래도 뭐예요? 이 정도만 해도 제대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난 22번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한 문제 남았는데 10분? 아닌가? 12분? 해보는 사람? 세준아 이거 이해되니? 나중에 너희가 우리 수 2하고 있잖아요. 미분 끝났잖아. 그럼 이제 수 1으로 가겠죠 다시? 매주 월요일 수 1으로 가서 지수로그하고 삼각하고 수열하고 제일 마지막 타임에 이거 킬러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게 될 거야. 야, 확통 모의고사 보니까 느낌 오지 않냐? 이거 좀만 더 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오죠? 이게 생각해봐. 야, 21번, 22번 푸는 거랑 확통 29, 30번 푸는 거랑 체감 차이 완전 많이 나지 않냐? 다 맞춰야 돼, 확통은. 다 푸는 게 아니라 다 맞춰야 돼. 다 풀어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매일 수능 보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너 못 풀었어? 못 푼 포인트가 있을 거야. 못 푼 이유가 있을 거야. 틀린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약점을 너는 채워 나가면 돼요. 수능 때까지. 아직 한참 남았죠. 수능 때 몇 달 남았지? 내일 모레 아니잖아요. 채우면 돼. 자, 다음 22번. 자, 22번 같은 경우는 너네가 사실 이거 사실 설명을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해요.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프를 많이 다뤄보고 이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부가분 함수 미분 가능성 이거 많이 해봐야 바로 그냥 척하면 척 해가지고 빠르게 설명이 가능한데 10분 동안 너희한테 설명하려면 이거를 10분 동안 설명 못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최대한 해볼게요. 이 10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게. 너무 자세히 설명을 못 해줘요. 자, 일단 얘는요 구간분할 함수예요. 3차 함수 f 그리고 마이너스 f로 되어있죠? 절대값 3차 빼기 절대값 2차로 구간분할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절대값은 구간분할. 우리가 절대값을 두 개나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f 기준으로 구간분할할 수도 있고 얘 2x제곱 마 8 기준으로 구간분할할 수도 있어. 근데 f의 함수가 y좌표 기준으로 하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 나 얘는 별로 안 부담스러웠었어요. 이거 2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는 뿔마 2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겠죠? 근데 여기 범위가 몇 이상일 때? 그럼 여기는 몇일 때 기준으로 한 번 더 나누면 되겠네? 2일 때로 나누는 거 나눴어요. 자, 어떻게 나눴냐면 처음에 바로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fx 근데 여기는 절대값 fx 그대로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얘 아래로 지금 얘를 뺐잖아요. 요 안쪽 것만 보면은 얘 이렇게 해서 마이 2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이 안쪽이 무슨 수?
음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여기 부호 바뀌었으니까 절대값 fx 마이너스 한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8 여기는 0 이상 x가 2 미만 여기는 x가 2 이상 여기는 x가 0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는 좀 문제를 많이 풀면 당연한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아직은 너네가 문제를 많이 안 풀었으니까 아직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당연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CS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구간분할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 문제 되게 잘 냈어. 왜냐? 보통은 이렇게 되잖아요, 애들. 0일 때 확인, 그리고 어디 때 확인? 뭐요? 2일 때 확인 해가지고 따라서 함수값이 같다. 연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 가능 체크를 하는 거잖아. 그거는 따라가세요. 각각이 미분 가능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대부분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F내놔도 F1, F2 한 다음에 X가 A 미만 X가 A 이상일 때 미분 가능 체크해라 그러면 A 대입해서 연속인 거 보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A 대입해서 기울기 같은 거 보면 따라서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면 돼.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따라서 F1, F가 따라서 각각이 미분 가능. CS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성 조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A 왼쪽은 미분 가능. A 오른쪽도 뭐가 고정됐어? 미분 가능. 어디만 보면 된다? A만 보면 된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미분 가능? 조정이 안 돼 있어. 모름. 그러면 일단 0 확인, 그럼 어디도 확인? 2도 확인, 그리고 또 다른 불연속이 의심되는 지점이 있다면 거기도 확인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되나요? 지금 봐봐. 여기 2를 나눈 이유는 따라하세요.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 얘가 접히는 지점인 거야, 2는. 근데 지금 어디는 내가 지금 발견을 못했어. 누구의 의심되는 지점을? 절대값의 그 의심 지점을 못 찾았어. FC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0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이 구간분할이라서 0일 때 확인, 얘 때문에 어디도 확인, 2도 확인 해서 F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얻고 그걸 이용해서 F를 좀 최대한 얻어낸 다음 그 다음 따라하세요. 절대값 F의 미분 불가능 의심 지점 이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 문제 되게 잘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일단 너희가 이걸 알아야 돼. 대입하고 같다. 미분하고 대입해서 같다는 각각이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A만 보면 된다 이건데 지금 미분 불가능한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걸 일단 첫 번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0일 때 확인합시다. 0일 때면 대입 하잖아요. 그러면 F 0을 하고 쓰고 마이너스 F 0이에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는 절대값 F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어때야만 미분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야? 이 연속성부터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F0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가정을 하는 거야. 얘 봐. F0이 양수일 때 하면은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봐봐. F0이 음수잖아? 그리고 뭐로 나와? 마이너스 F0 없어지고 따라서 0은 마팔. 가능 불가능? 애초 불가능인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알게 된 사실 F0은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넘기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 F0이 몇이다? 이렇게 중간 과정 지금 케이스 나누고 생각한 거야. 자, 그 다음 0일 때 지금 내가 함수값 본 거죠? 그 다음 이제 어디일 때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 2일 때 그러면 대입하잖아? 여기는 2가 뭐였냐면 얘 0 될 때 기준 나오는 거야. 2 대입하면 0 되니까 절대값의 P, 절대값의 P니까 당연히 같은 거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자, 이제 기울기 확인하게 됐죠? 0에서의 기울기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미분하고 0 대입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 얘가 문제야. 얘 미분을 하면은 4x 되잖아요. 4x가 0 대입하면 몇 대? 0이니까 얘는 안 봐도 돼. 얘가 결정하는 건데 이 절대값 F를 어떻게 미분할 건데? 따라서 F0이 4. 얘 0,4 지나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무슨 수? 양수니까 안 건드릴 거야. 그대로 나와요, 기울기가. 이 정도는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좌변은 뭐가 될 것이다. 우변은 뭐가 될 것이다. F' 0 이렇게 이 맞나? 미분하고
0대2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F 프라임 0이 몇이다? 0이다. 나이 풀 때 이렇게 나왔나? F 프라임 0이 0인 게 나왔었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2일 때도 확인을 해야 돼. 2일 때 확인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2대2 하면 함수값은 안 나오면 확인을 했죠? 연속성은. 그 기울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 미분은 뭐가 돼요? 4x. 뒤에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지. 그러면 2대2 하면 여기는 뭐가 되고 뒷부분이? 풀 8. 여기는 마 8 이렇게 되고요. 얘 미분한 거는 F2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따라 상황이 달라져. 케이스 나와야 돼. 또 나와야 돼. 케이스. 애매하다? 싹 다 케이스 나와. 싹 다 풀면 다 무조건 다 나와. 자, 그럼 봅시다. 1번. F2가 만약에 0보다 위쪽에 있는 2일 때 X축보다 위에 있었어. 그럼 절대값 시간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fx로 바뀌는 거야. 2일 때. 이 근처에서 fx야 돼요. 그럼 f 프라임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이 플러스 8. 그 기울기가 될 거야. 이쪽 아래쪽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요? f 프라임이 마이너스 8하면 f 프라임이가 공통이에요. 소가 되면 따라하세요. 8은 마이너스 8. 무슨 이렇게 나와. 걸러. 2번. F2가 0일 걸 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일 때 해가지고 한 번 더 걸을게. 자, 음수면 얘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이 불 8 마이너스 f 프라임이 마 8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16 차이 나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알게 된 사실 f는 몇이구나.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거야. 2일 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케이스 난 그냥 또 나눴어요. 여기 3번 케이스였죠? 3-1 이렇게 내려갈 때 3-2 올라올 때 3-3 접할 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어차피 왼쪽 오른쪽 기울기가 다 몇이라서 0이라서 접할 때 그냥 한 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접할 때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 미분하고 2대2 하면 몇 나올까? 접하니까 0, 0 나오니까 여기도 8은 마 8 그래서 모순 이렇게 돼요. 케이스 3-1, 2, 3 나누면 3-3은 안 돼. 자,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부호가 둘이 어떻다? 반대다. 그러면 여기 왼쪽 하면은요 1번 케이스 3-1번부터 볼게. 자, 저렇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F'2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기울기가 음수다 라고 써도 돼요. 이건 F'2가 무슨 수다? 양수다. 이건 F'2가 몇이다? 0이다. 자, 이 케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저렇게 될 때니까 왼쪽에서의 fx는 그대로인데 오른쪽이 접혀 올라가면서 이제 뒤집히게 되는 거야. 그 왼쪽은 그냥 f예요. 위에 있으니까 x보다 위니까. 그럼 이거 f 프라임 2 플러스 8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2. 잠깐만. fx f 프라임 맞고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요. 넘기면 f 프라임 2 2f 프라임이가 넘기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6.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 계산이 틀린 것 같긴 한데 아니 아까 내가 풀 때 계산 틀린 거 같아. 답은 내가 안 맞췄거든. 풀기만 하고 이렇게. 자, 3-2번 f 프라임 2가 양수다 하잖아요. 그럼 왼쪽 25가 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이가 몇이다? 플러스 8. 그거랑 뭐랑 똑같다? f 프라임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넘기면 2f 프라임이가 몇이다? 16이다. 그러니까 f 프라임이가 몇이다? 자, 전주 조건 확인해야 돼요. 둘 다 되죠. 답이 두 개 나오고 봤더니 따라서 f가 옳고 하시오.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 여기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누가 안 될까를 보면요. f가 몇 차 함수라고 그랬죠? 3차 함수니까 미정계수가 최대 몇 개? 4개. 3차, 2차, 1차, 3수항. 근데 지금 정보가 하나, 이게 3수항, 이게 몇 차? 1차 계수. 그러면 남은 미정계수가 3차 계수랑 2차 계수. 근데 이걸로 1번 전체 깔면은 얘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정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쓰던 거. 이거 안 했는데. F2가 몇이다? 여기다 이것도 얻었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다가 이거를 쓰거나 이거를 쓰면 F가 결정되잖아요. 둘 중에 어디서 답이 나왔었냐면은 까먹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가 걸러졌냐면 하나는요. 이 절대값 fx가 2가 아닌 딱 아마 요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0, 2 사이에서 얘가 0 될 때가 생겨서 저거 올려지는 천점이 나와요. 하나는 천점이 나와, 하나는 천점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가 천점 나와서 걸러지게 돼요. 그냥 딱딱 걸러내면 돼. 그래서 직접 계산 다 하고 이게 일반적인 22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따라서 애매하면 케이스를요.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면 전제 조건 확인. 그냥 그게 좀 양이 많아졌을 뿐인 거야.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예, 차근차근 한번 나와요. 얘는 절대값 함수의 유리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서 지금 하기엔 약간 진입장벽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냥 아 저런 느낌으로 가는구나 경험으로 가져가고 오답할 수 있으면 하고 얘는 못해도 괜찮아. 저 여기까지 하고요. 클릭 시간에 오답 한번 쭉 다시 해봐. 쭉 다시 한번 해보고요. 야 우리 저번 시간에 화통 확률을 한 단원 나왔지? 오늘 두 번째 거 뽑아줄게요. 총 3개 단원이거든? 세 번째 거 중에 두 번째 거 뽑아줄게. 진짜 보세요. 이거 얼마 안 되잖아.